안녕하십니까. 흰소의 힘찬 기운 받으셨습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설 당일인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정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막히는 주요 구간 어디입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정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황을 CCTV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데요. 하행선 부산 방향 차량이 많아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차량도 점점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CCTV 화면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차량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당진부터 서해대교까지 20km가 정체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휴게소 인천 방향 주변인데요. 교통량이 늘면서 강릉 방향으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행선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행선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50분, 강릉까지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반,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체가 하행선은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풀리고 상행선은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상하행선 모두 429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되며 휴게소에서는 음식 포장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설날인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500명대보다 줄긴 했지만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점 감안해서 보셔야겠고요. 수도권의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현황부터 분석해볼까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403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84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이 줄고 사망자는 11명 더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연휴라서 검사 건수 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최근 열흘간의 상황을 검사 건수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검사 건수가 4만 1천여 건이고요. 확진자 수 403명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검사 건수가 4만여 건 안팎으로 줄었던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3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검사 건수는 당시와 비슷하지만 확진자 수는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또 검사 건수가 8만여 건이던 어제는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55명, 경기가 103명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는 11명, 충남에서도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관련 영향이 큽니다. 어제 기준 부천 영생교 관련 확진자는 65명으로 늘었고요.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도 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95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네, 특히 검사 대비 확진율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여기에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현재 상황을 보면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382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한 달 전에 평균이 773명이었으니까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확진자 수 규모로도 2.5단계 기준을 밑돌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쪽의 선으로 나타낸 감염 재생산 지수와 함께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가 1을 넘어서면 확산세로 보는데요. 확진자 수는 줄었는데 떨어졌던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지수가 0.96까지 올라갔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미 1을 넘어섰습니다. 3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재확산의 위험이 커진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집단 감염의 영향이 큰데요. 최근 2주 감염 경로를 보면 한 달 전만 해도 20% 남짓이었던 집단 감염의 비율은 이제 30%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조사 중의 비율 역시 23%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이 분기점입니다. 지역 간의 이동이 늘면 수도권의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위험이 큽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바이러스는 명절도 연휴도 쉬어가지 않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또 가족과 지인을 통한 소규모 감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만남을 자제하고 마음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8명으로 최근 한 달여 동안 딱 하루를 제외하고 줄곧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24시간 사우나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강동구는 현재까지 사우나 이용자 등 모두 18명이 확진됐고 감염 경로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청은 이번 달 1일부터 9일까지 해당 사우나 방문자는 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에선 용산구 소재 지인 모임, 은평구 소재 요양시설, 송동구 소재 병원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10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에서도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종교시설 및 학원과 관련해 교인과 지인 등 11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08명으로 늘었고 고양시 일산 서구의 춘무도장, 식당과 관련해 1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한 소규모 감염도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감염이 재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신 영상통화를 통한 안부, 온라인 추모 서비스 등을 이용해 마음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한 설 인사 영상에서 아쉽지만 잠시 참는 게 가족과 이웃, 사회의 긴 행복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접종 준비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내일 오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완화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훨씬 빠르고 세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80건이 확인됐는데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들 마중 나가시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통상 14일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여행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우리 국민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처럼 머무를 자택이 있는 경우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마중 나오는 경우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을 마중 나온 일가족 4명도 함께 감염됐는데 이동 과정 중 전파가 일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창문을 다 닫고 또 히터까지 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만약 확진자가 있다면 마스크 쓴다 하더라도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실내 안에 떠다니면서 마중 나간 가족이 숨쉬면서 들이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을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인원을 최소화하고 차 안에선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80명. 일가족 4명을 포함해 총 14건의 국내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확산하는 변이에 방역당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을 포함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앞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격리 이후 하루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 전 또 검사를 받습니다. 모두 3번입니다. 아프리카 54개 국가에 대해선 남아공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가 강화되는데 자가격리자도 임시 검사시설에서 검사 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의료 감시 체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 동거 가족들은 최대한 격리자와 접촉하지 않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설날 당일인데 코로나19 현황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들 취재 기자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한솔 기자, 오늘 400명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0시 기준으로 500명대 그리고 오늘 0시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400명대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집단 발생 건수가 조금 늘어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 때는 보통 이제 300명대 정도 나오다가 이제 네. 어제 오늘 500명대, 400명대 이렇게 나오면서 다소 늘어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경기 부천시 영생교 보습학원 관련해서 이제 어제 0시 기준으로 48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요. 어제 네.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용산구 지인 모임에서도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수도권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환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는지 보여주는 이 지수가 수도권에서 최근 숫자 1을 조금 넘어서는 수치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제 감염 확산이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어제 방역당국 브리핑에서는 네. 일단은 그 신규 환자가 900명대, 1000명대씩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지금 완만한 감소세에 있고 네. 이 감소세, 전반적인 감소세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감염이 소규모 집단 발생이 좀 발생을 하면 확산세가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방역 당국이 조금 우려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내일 발표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거리두기 단계 체제가 이제 오는 14일,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떤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적용이 돼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이제 내일 발표를 한다는 얘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제 수도권은 2.5단계, 또 비수도권이 2단계로 지금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비수도권에 있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밤 9시 조치를 10시까지로 조금 완화해주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도 그러면 이제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5단계에서 더 낮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 현재 2.5단계 있는 것을 뭐 2단계로 줄인다던가 뭐 네. 이런 조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난주에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밤 9시 제한을 밤 네. 10시까지로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조치가 있을 수도 비수도권처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은 16일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식약처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내줬죠.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접종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16일에 발표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자에게 접종 가능할지 여부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계속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식약처에서 사실 3번 자문을 거쳤거든요. 네. 이 최종 자문 결과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만 18세 이상에게는 모두 접종이 가능하다. 그런데 네. 65세 이상에게는 접종을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6일에 좀 어떻게 결정될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한솔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중국 우한을 방문 조사했던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이 코로나19가 공식 발병하기 2달 전에 후베이성 일대에서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집단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0월 무렵에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의료 기록이 있었다는 건데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던 WHO 조사팀. Did we change dramatically the picture we had beforehand? I don't think so. Did we
improve our understanding? Did we add details to that story? Absolutely. 조사팀은 그러나 2019년 10월 중국 후베이성 일대에서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집단 발병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첫 발병했던 12월보다 2달 앞서 후베이성 일대에서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으로 92명이 입원했었다는 겁니다. 조사팀은 이들이 폐렴 등의 증상을 겪었다는 중국 측 의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테스트를 거부한 사람을 제외하고 혈청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코로나19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팀을 이끌었던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1년이 지나 실시한 혈청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2019년 가을에 수집된 혈액 표본에 대해 광범위한 검사를 중국 측에 요구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 전문가로 WHO 조사에 동참한 양완옌 칭화대 교수는 후베이성 233개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 기록과 혈액 표본 검사에서 2019년 12월 이전에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모바일로 세뱃돈 챙겨주는 풍경, 중국에서는 벌써 수년째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춘절에는 중국 정부 주도하에 디지털 세뱃돈 주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조상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최대의 명절 춘절이면 과거 중국의 기차역과 공항은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상황. 베이징의 지방정부가 고향으로 떠나지 않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바오, 즉 세뱃돈을 주는 대형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5만 명에게 200위안, 우리 돈 3만 5천 원가량의 디지털 위안화를 줍니다. 一是预约登记时所处地理位置在北京市，以 GPS 定位为准；二是使用中国大陆手机号码。 선정과 수저우 등의 지방정부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빨간 봉투 대신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을 통해 홍바오를 주고받는 건 이제 제법 여러 해가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 IT 기업의 결제 수단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은행들이 참여하는 전자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在没网的地方就没有4G网络的地方，比如说你去公园或很空旷的地方，目前来说有几家银行他们设计的技术路线就是可以离线支付。 중국 정부는 이번 디지털 세뱃돈 행사로 디지털 금융 주도권에 고삐를 재는 동시에 춘절 장거리 이동도 자제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명절에 마음 무거운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 경찰이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면서요? 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자신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방금 전 1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6개월 전 인근 주택으로 이사간 엄마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여아를 발견한 사람은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로 딸의 빌라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아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나눈 뒤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먼저 시진핑 주석과 2시간가량 통화했다며 대화 자체는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실현되고 있는 경제 성과들을 예로 들며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I know him well.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over the years I was vice president. And but you know, if we don't get moving, they're gonna eat our lunch.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민주공화 양당에서 환경과 산업 분야를 담당해온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투자 관련 정책에 초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굴기에 비판적 접근이 아닌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로 그동안 말을 아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관련 입장도 밝혔습니다. 소추인단이 추가 공개한 의사당 난입 화면 등을 언급하며 상원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처리 요구에 힘을 보탠 겁니다. I think the Senate has a very important job to complete, and I think my guess is some minds may have been changed, but I don't know. 정상 간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며 국익을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정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제주와 전남, 영남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남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밤부터 서해안 지역엔 다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부산이 15도, 광주가 17도로 예년 기온을 7,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서로의 마음 더 많이 이해하는 명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